입춘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추운가요? 이번 겨울 날씨는 상당히 오래전 어렸을 때 아주 추웠던 겨울 날씨를 떠올리게 합니다. 건강하시죠? 이슈 브리핑. 자,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수구가 얼고 상수도도 얼고 매일매일 아주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마침 그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되는 주말이라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시작할까요? 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상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일인가요? 6일인가요? 어저께군요, 그러면. 5일에 그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있은 지 353일 만인가. 하여간에 1년이 좀 안 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을 오늘은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단돈 10,000원을 훔쳐도, 내지는 편의점에서 뭐 몇천 원어치 과자를 훔쳐도 실형을 받는 세상입니다. 뭐 분유를 훔쳐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가끔 그런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그 직함 때문인지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습니다. 징역 5년을 받아놓고 풀려났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과연 국민들한테 이해가 되는 건지 잠깐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5일 그 항소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옛날에 했던 말 또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심에서 보통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형태다 라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었는데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1심에서 인정했던 그런 증언이라든지 증거 자체들이 모두 항소심에서는 불인정되거나 이의 없다라는 얘기로 다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증거조차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판결 이후에 그 사회적인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그 뒷얘기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2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정
부장판사를 그동안의 재판을 감사를 하거나 파면하라는 그런 청원이 아주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이 정 부장판사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주인공이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기업 회장한테, 부회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그러면 뭐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겁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겁박이라는 것은 압박하고 틀립니다. 압박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안 해주면 좀 그렇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압박이고, 겁박이라는 것은 안 해주면 알아서 해, 뭔 일이 생길지 몰라, 반협박에 가까운 그런 것을 겁박이라고 하죠.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겁박에 의해서 뇌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는 겁니다. 결론은. 글쎄요, 뇌물을 준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 뇌물로 인해서 얻어간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 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현황과 거기에 따른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지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승마 지원 부분 있죠? 요거 36억 건너간 거요. 그거에 대해서만 뇌물을 인정을 했습니다. 100번 좋습니다. 양보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36억에 대한 송금에 대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이 어떻게 되죠? 5억 이상은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뇌물을 했을 때. 그런데 36억을 뇌물이라고 인정해놓고도 1심에서 인정했던 82억 이런 것은 다 떠나서라도 36억 인정, 그것만 인정하더라도 상당히 그 중형을 받아야지 당연한 것인데, 이 판사분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가장 그 형량이 높았던 거요.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 그러니까 36억을 독일로 송금을 했습니다. 국외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그런데 그걸 범죄 의도가 없었고, 더 웃기는 것은 송금 장소가 독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국외 반출을 하지 않았다. 도피하지 않았다. 재산을. 그냥 그 돈 받은 곳이, 돈 보낸 곳이 독일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글쎄 초등학생들한테도 이게 이해가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경영권 승계 현안하고 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이 부회장의 그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이 추진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일종의 세습적으로 회장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분이 많이 필요하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물산이었어요. 이 삼성물산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결국엔 이 삼성물산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갖고
가장 지분이 많은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산하죠. 그 공단이 인정을 해주면서 합병을 8천억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요. 그 국민연금이 누구 거냐면 여러분 국민들 겁니다. 그 손실을 알면서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에는 실형을 살게 됐죠. 2년 6개월인가요? 아마 실형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이 확실한데도 재판부 정부장판사는 삼성 각 계열사의 그 운영을 미래전략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이 부회장을 후계자로 인정했고, 그래서 승계 작업이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삼성 측의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설령 이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도와달라는 그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났어요. 영차 독대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모두 인정을 안 한 겁니다. 황당하죠. 그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여서 합병에 찬성하게 만들었던 그 장관이 대법원으로부터 그 2년 6월에 실형을 확정받아서 형을 살고 있는데 여기 이 부회장 재판부만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정치 권력자인 그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한테 있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했던 1심 재판부의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그래서 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16억 상당의 그 미래 그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장시호도 1심에서 집행유예 1심에서 그 재판을 받다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서 다시 재판을 받고 구형보다 더 많은, 구형이 1년 6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더 많은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지금 또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 전 체육부 차관이죠. 차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1심에서 다 인정 그 죄를 증거 채택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다 실형을 사는 겁니다. 뭐 미르 스포츠재단 그 K 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기금 204억인가요? 그것도 뭐 부정한 청탁이 없고 뇌물이 아니라고 인정했죠. 근데 이제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돈을 보낸 그 증거가 확실하니까 삼성이 코어 스포츠에 송금한 돈은 최 씨와 딸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피고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에서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건너간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때 그 1심에서는 77억으로 했었는데 이거보다 뭐 반 딱 깎아서 36억만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뇌물 혐의가 다 깨지는 겁니다. 당연히 횡령, 재산 국외 도피 이런 것들도 무죄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내지는 또 액수도 줄여버렸죠. 이것을 과연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 판사에 과연 법대로 인정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한 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이 엄청난 다른 모든 여타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술 그거와 관련한 의사의 부인 박채윤 씨 아시죠? 그분은 5,900만 원을 안종범 전 수석한테 줬다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채윤 씨는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증거와 증언 그리고 여타의 다른 국정농단에 걸린 사람들의 재판 과정 이런 것을 이번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전혀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가 특검 수사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캐비닛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미처 치우지 못했던 그런 문건들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부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보고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승계 작업 추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 해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승계 작업 추진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밥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 안종범 수첩은요, 이미 2대 입시 비리 사건, 그리고 차은택, 안종범, 장시호 사건, 모든 사건의 재판부에서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만 안 받아준 겁니다. 재판부에 만약 이런 판단대로라면 지금까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대다수 피고인들은 다 석방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회장처럼 무죄가 될 수도 있고 형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 정영식 부장판사의 판결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인가요? 2013년 서울고법 형사 6부 재판장 시절에 한명숙 전 총리를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구속했습니다. 구속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그랬냐? 한 전 총리가 당시 돈을 받았던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서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당시 돈을 줬다는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전 대표가 재판에서 돈 안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줬다고 했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안 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심은 무죄를 본 겁니다. 아니, 증인이 안 줬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근데 2심에서 이 정 부장판사는 줬을 거다. 암묵적, 묵시적으로 받았을 거다. 그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번 이 부회장하고의 판결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때 받은 뇌물 액수가 그때 당시 9억인가요? 8억인가 아마 9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9억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 부회장이 받은 거 다 깎아줘서 36억이라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36억을 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하고 이 국민 여론은
정부장판사의 이런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함.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보더라도 이해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대로 뇌물을 36억만 인정한다고 해도요, 그것만 죄가 있다 해도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특검이 그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하고, 또 검찰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조계에서도 대다수 여론이 정부장 판사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사법부는 독립기관입니다. 청원이 지금 20만 명이 넘겠죠. 이제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청와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딱 판사는 두 가지에 의해서 파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판관으로서 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럴 때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탄핵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파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좀 사법부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에 대해서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 평창 동계올림픽 시작합니다. 모쪼록 잘 되고요. 남북한 화해에 대해서 비핵화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프리존에서는 광고 및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및 후원 문의 070-7686-1402 후원 계좌 하나은행 221-910011-51004 후원 계좌 하나은행 221-910011-51004 예금주 뉴스 프리존 기사 제보 02-2235-2114